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내일의 차트 미인주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차트 미인주로 월요일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이 생략을 했네요. 하지만 내일 좀 관심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추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우데이터, LG이노텍, 동아일텍인데 한 종목씩 보죠. LG이노텍부터 먼저 볼게요. LG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LG전자가 그 전장 쪽 관련된 부분과 가장 긴밀하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LG전자가 마그나와 더불어서 이제 애플카 쪽에 조만간에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LG 이노텍도 가치금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 쪽이 스마트폰을 접었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에 치중했었던 투자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전장 자동차, 이제 전기차 전장 쪽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여기에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로봇,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나 이런 부분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먹거리, 신성장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G이노텍도 더불어서 전장 쪽 부품 관련된 부분으로 공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실적이 나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났고 1분기 컨센서스 상회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안타 증권 쪽에서 실적 보고서, 그러니까 컨센서스 보고서가 나왔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플러스 59억, 한 3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플러스 126% 증가로 3,119억을 기록을 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와 더불어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LG전자가 마그나와 더불어서 애플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수주를 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다. 이제 조만간에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LG이노텍도 같이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 근데 LG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디니 LG이노텍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다. 특히나 투신권, 연기금권에서 기관 쪽 엄청나게 매수를 한 부분이고요. 한 65억 정도를 매수했고 외국인은 117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은 10만 주 내외였는데 26만 주를 거래량을 기록을 해서
내일 거래량이 한 못해도 50만 주 이상만 나오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중간 이상 한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안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만 이제 들어오면 다시 고점 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역시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또 대형주는 아닙니다.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시가총액이 적죠. 그리고 LG전자도 26조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22만 5천원을 양호하게 이제 23만원과 더불어서 안착을 하면 이제 고점 놀이를 할 수 있다. 고점 놀이를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번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26만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나름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만 양호하게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도 작년만큼 그런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은 21만 5천원 내외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짧게 보시면 20만 7, 8천원, 좀 길게 보겠다. 그럼 박스권 하단 부근인 19만 9천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다우 데이터인데요. 다우 데이터는 이제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키움 증권 이렇게 해서 키움 그룹 쪽 관련된 이제 다우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다우 키움 그룹 계열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 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 그룹 쪽에 있는 회사고 되게 이제 건실한 회사다. 매출액이 5조씩 나오는 회사인데요.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 실적을 디미러 봐도 순이익이 6,58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 예, 그렇게 보면 얼마만큼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근히 좀 한번 가면 무섭게 가는데 은근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되레 좀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리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조만간 이 최근에 거래량은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양호하게 좀 뚫어내면 14,500원, 15,000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이번에는 지난번 고점 부근인 17,000원 이상까지도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14,100원 내외에서 매수를 단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짧게 손절 라인을 보시면 13,500원, 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2,8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 1차 목표가는 17,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2만원 이상인데,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 가격적인 매력만 보더라도 못해도 한 3만원 정도 가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청산 가치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자본 관련된 부분만큼 시가총액이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자산을 다 팔아도 동사의 시가총액을 사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그리고 PBR이 0.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보더라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카카오증권, 카카오뱅크 뭐 이런 쪽이 좀 상장이 되면 키움증권도 뭐 인터넷 증권사 중에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시스템 통합 쪽 관련된 부분이라 결국엔 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증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결국엔 동사 같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판매, 컴퓨터 하드웨어 좀 관련된 회사들의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동아일텍은 이제 OLED 쪽 검사 장비 쪽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모회사입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OLED 쪽 관련된 투자가의 본격화의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에 동아일텍은 오늘 장중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옆으로 많이 횡보를 했었던 흐름이거든요. 못해도 한 4년간, 3년간 이제 횡보를 했었던 흐름이라, 이번에 이제 LG와 더불어서 LG가 광저우 공장에 다시 OLED 쪽 투자 설비에 대한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대형 패널로 한 3만 장 이상 투자 설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이제 파주 쪽과 더해서 한 30만 장 OLED에 대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다라고 이제 장비단에서 먼저 이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상승을 하면 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적으로 보면 못해도 9,69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 650원 내외에서 좀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500원 정도 선까지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면 괜찮다. 그리고 짧게 손절에 대한 라인은 9,400원 정도. 난 좀 길게 보겠다. 손절 라인을 보시면 9,1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만원 정도 선을 잘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2,000원 이상,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적이 나름 작년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실적이 많이 좀 다운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1,000억 정도 수준이면, 실적 시가총액 1,000억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대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연 8일 동안에서 7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걸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기관에서는 매수를 거의 안 했다라시피 했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이라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한 1,000억 이상에서 1,500억 정도, 못해도 한 2,000억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쯤 돼서 이제 기관이 슬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신이나 기관들에 대한 수급 공백을 얼마만큼 잘 개인들이 채워주는지, 외국인이 채워주는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 언급을 해드렸고, 그러면 성공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